인간은 수세기에 걸쳐 서로를 비판하고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오랜 경쟁과 대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시바이누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에서 새롭게 출시한 트리 토큰에 대해서 일부는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기존에 있던 본 토큰을 둘러싼 논란과 그들이 느끼는 서러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에서 트리 토큰을 출시했습니다. 이 토큰은 출시와 동시에 쿠코인, 게이트.io, 비트겟 등의 거래소에 상장되었죠. 참고로 트리 토큰은 강아지의 간식을 뜻하는 말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트리 토큰이 이름에 걸맞게 에어드랍이라는 일종의 보상 이벤트까지 진행 중에 있죠. 이러한 거래소 상장과 에어드랍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트리 토큰에서는 이름에 걸맞는 마케팅을 진행한 것인데 또 다른 시바이누 프로젝트 코인인 본 토큰에서 서운함을 표현한 거죠. 본 코인 커뮤니티의 가장 최신 게시글을 보면 시토시는 쿠코인과 비트겟 거래소에 트리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지불했다. 근데 본 코인에게는 같은 걸 안 하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의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는 등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라는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리플 사례를 떠오르게 했죠. 리플은 자사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과 그 네트워크를 지원한 토큰인 리플을 활용해서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초기의 리플은 리플 코인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넷 서비스와 ODL 같은 다른 제품에 더 많은 지원과 마케팅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리플코인 보유자들에게 불만을 갖게 만들었죠. 보유자들은 리플이 리플코인의 가치와 기술 개발보다 회사의 상업적 제품을 더 우선시한다고 느낀 겁니다. 이러한 우려는 리플이 주요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더욱 커졌고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플이 리플코인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리플은 커뮤니티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투명한 정보 공유와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리플은 공개 포럼에서 리플코인의 기술 개발을 약속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까지 공유했죠. 이러한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리플은 현재 커뮤니티와 분열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리플의 이러한 대응과 비슷하게 현재 시바이누에서도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시바이누 코인의 창시자이자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의 리더인 쿠사마 시토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쿠사마 시토시는 시바이누 생태계의 그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의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쿠사마 시토시는 본코인에 대해 쌓여있는 오해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중 한 명이 시바이누 팀이 본코인 계약을 23년도에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쿠사마 시토시는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본코인에 대한 계약은 이미 종료된 게 맞지만 추가적인 토큰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리플코인도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통해 분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했고 분란 이후의 화합은 리플에게 더 강한 결속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리플은 가상자산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있는 코인이 되었죠. 시바이누 코인 역시 현재의 분란을 시원하게 마무리 짓고 더 큰 성장을 일구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차트 분석입니다. 시바이누의 차트 역시 단기적인 하락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아담의 니브 패턴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가격 조정과 횡보 조정으로 구성된 패턴이죠. 가격 조정에서는 빠른 속도로 개미들을 털고 횡보 조정은 개미들을 천천히 말리면서 물량을 모으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물량이 모이면 상승하는 패턴이죠. 시바이누는 이런 식으로 아담의 니브 패턴이 나왔고 커브 핸들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아담에서는 가격 조정, 2부에서는 횡보 조정, 커브 핸들에서는 저항과 지지, 그리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바이누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의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샌드박스 코인이 있습니다. 샌드박스 코인은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그리고 핸들까지 그려졌습니다. 아담의 위치에서 가격 조정으로 개미들을 한번 털었고 이브의 구간에서 개미들을 말려 죽이면서 물량을 모았습니다. 개미들이 충분히 털리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니까 가격을 한번 들어올리고 커브핸들에서 저항과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커브핸들부터 140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바이누도 채널의 하단이자 커브핸들이 완성된 위치에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상단선과 이전 저항점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었죠. 현재는 채널의 상단선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아 보이고 시바이누의 가격이 바닥에 접근할 때마다 계속해서 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후엔 타점부터 1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초에 시작된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시바이누의 가격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월부터 시작된 상승분의 0.5 구간이자 이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지며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 적어도 618, 많이 가면 786까지 내려가야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시바이누 코인은 3년 동안 가격 조정과 횡보 조정을 주면서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적어도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며 타점까지 조정을 준다면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커버랜들의 목표가 계산 방식을 사용해서 200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놀랐던 게 이 정도의 수익률은 주식으로 치면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높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코인이라 특히나 민코인이라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몇몇 민코인 사례들 때문이겠죠. 시바이누 코인을 초기에 잡아서 900만원 넣고 7조 원 벌었다. 어떤 사람이 페페코인을 초기에 투자하고 500만 프로를 기록했다. 라는 뉴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뉴스를 들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저런 코인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입니다. 저렇게 몇십만, 몇백만 %의 수익률을 가진 코인들은 초기에 누구나 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는 유니스왑, 스시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덱스에서 많은 수요를 이끌어낸 코인들이 중형 거래소들에게 제한을 받게 되고 중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남은 코인들이 흔히들 아는 업비트나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바이누 코인과 페페코인 역시 유니스왑에서 최초로 상장되었고 거래소의 체급을 높여가며 뉴스와 같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의 시바이누 코인 차트입니다. 차트상 가장 저점과 고점의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700%죠. 하지만 유니스왑의 차트를 보면 상승률이 1억 6,300만 프로입니다. 뉴스에서만 보이던 수익률인 거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 덱스에 있는 코인을 막무가내로 매수하는 것은 말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가장 큰 수익은 덱스에 있는 코인으로 일구었지만 제가 매수한 50여 개의 코인 중 60% 이상은 선물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꿈같은 수익률 도전의 리스크는 다른 대형 거래소의 코인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프로가 넘는 수익률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그나마 현실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1만 프로 이상을 노려볼 만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의 상승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한 흔적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고 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 한 번씩 주죠. 그리고 물량이 타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2만%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26,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3개의 코인 모두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2만%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2만%, 많이 가면 5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면 100만 원이 2억이 되고 5만%면 5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공개하지 왜 따로 신청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채널이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코인을 돌려서 말했다가 정지를 2번까지 당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정지당하면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이해 바라며 이 코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